이번에는 미디어와 관련된 과학 소식을 살펴보고 언론의 과학 보도 내용을 비평해보는 이슈앤미디어 시간입니다. 공공미디어 연구소 이경락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내용을 준비해 보셨습니까? 네, 오늘은 우리의 그 일반적인 상식을 뒤집는 그런 기사를 가지고 과학 연구의 중요성과 이를 다루는 저널리즘, 그것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얼마 전이었는데요. 한 신문이 지구 온난화는 거짓이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네. 그것이 이제 페이스북으로도 많이 유통이 됐는데 네. 어떻게 보면 이제까지 우리가 당연하게 알고 있고 또 그에 따라서 뭐 환경보호 정책을 세우거나 뭐 그런 마련해온 분들 혹은 환경 운동을 해오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보도가 정말 신빙성이 있는 것인지 또 과학적으로 완벽하게 검증된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사실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보도인데요. 이 지구 온난화 음모론은 그래도 어느 정도 약간 퍼져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실린 겁니까? 예, 우선 그 온난화 음모론과 관련해서는 지난 2월 11일 그자로 발견된 그 국내 한 신문사 인터뷰, 이것을 좀 최근에 소식으로 다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기사를 보면 실제 파견된 특파원이 직접 그 인터뷰를 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우선 인터뷰를 한 사람은 1990년대 초반까지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죠. 거기에서 기상 분야를 책임진 그 존 시온 박사라고 합니다. 근데 네네. 그에 따르면 이렇게 주장하는데 산업혁명에 성공한 인류가 이산화탄소를 뿜어내서 지구가 뜨거워지고 그리고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또 해수면이 상승해서 세계 주요 도시가 바다에 잠기고 또 북극곰이 멸종할 것이다라는 논리는 과학적 근거가 없는데 이것에만 31,487명의 미국의 과학자가 서명했다 이런 식으로 약간 붕괴하는 내용이었는데요. 그 사람에 따르면 지구온난화는 탄소 배출 규제를 통해서 일종의 돈을 걷어들이는 세금 탄소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예. 거두기 위한 일종의 음모라는 형식으로 이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뜨거워져서 해수면이 높아지고 뭐 지구 전체 기상 이변이 올 것이라는 게 거짓이라는 네. 이런 말을 그냥 혼자 한 게 아니라 뭐 3만 1,000명이 넘는 미국 과학자들을 인용해서 말한 거니까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데 근거가 있는 얘기일까요, 진짜로? 예, 일단 존 시온 박사는 가장 대표적인 증거로 멸종 위기에 빠졌다는 북극곰 얘기를 들고 있습니다. 예. 그에 따르면 그 에스키모의 사냥 중단으로 그 현재 북극곰 개체수가 오히려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 남극 빙하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이산화탄소 농도와 지구 기온 사이에 어떻게 보면 알려진 것과 반대의 상관관계가 발견됐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져서 기온이 오르는 게 아니라 기온이 오르면서 바다에 녹았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 것이다. 뭐 이런 식이라는 주장인데요. 반대네요. 예, 그 차가운 청량 음료가 더운 곳에 나오면서 이산화탄소가 뿜어져 나오는 것 그런 것과 비슷한 현상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특히 기상 이변과 관련해서도 최근 20여 년 동안의 기상 자료를 분석하면서 기상 이변은 내가 봤을 때 기상 이변은 없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기상 이변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유는 통신 수단이 발달해서 뭐 기상재 피해가 금방 또 전파가 되고 뭐 방송도 많이 되고 또 경제 규모가 커지니까 무슨 한번 허리케인이 휩쓸고 나면 엄청난 피해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폭풍이나 가뭄, 홍수에 대한 피해액이 증가한 것일 뿐이지 통계적으로 기상 이변의 추세는 확인할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3만 몇 명의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온난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그 사람들은 이제 서명을 한 것이고 그 박사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서명한 것도 오히려 거짓이다, 잘못 서명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예. 네, 사실 어느 정도 수긍이 가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너무 극단적인 생각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동의하는 움직임들도 많아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요? 예, 이는 이른바 빙하 게이트라고 불리는 사건이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온난화 논의를 이끌어가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IPCC라고 즉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인데 이것이 유엔 산하 기구입니다. 이것과 관련된 지난 2010년이었는데 이 유엔 산하 기구 중에서 가장 큰 기구 중에 하나인 IPCC가 2007년경에 4차 보고서를 냈습니다. 근데 이 보고서가 상당한 오류가 있다라고 2010년에 인정이 되었고 이와 관련해서도 그 기간 동안 러시아 해커들이 그와 관련된 문제들을 세상에 공개를 했는데 또 다른 게이트 일종의 기후 게이트라는 것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예. 사실 그 보고서를 통해서 IPCC가 노벨 평화상을 받기도 했었거든요. 그 엘고어 미국 부통령과 같이. 근데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뭐 이 부분
잘못된 연구 결과가 중요하게 소개되지는 않았지만 과학계나 환경운동가 입장에서는 당시에도 큰 사건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예, 도대체 IPCC가 2007년에 내놓은 보고서에 어떤 문제가 있었길래 이렇게 난리가 났었나요? 예, 이 당시 이제 IPCC는 그 히말라야 빙하가 2035년 혹은 더 일찍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예. 이제 큰 헤드를 뽑은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주장하면서 우리 기후 변화, 온난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이런 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일깨웠고 그 공로를 받아서 이 노벨 이 평화상을 받았던 건데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2010년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그 해빙 시점을 2035년으로 잡은 것이 그 러시아의 한 연구 논문이 제기한 2350년을 이게 답치사를 잘못 쓰가 이게 좀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인데 그럼 바꿔 쓴 것이고 히말라야 거기서 보면 히말라야 빙하 면적이 현재 50만 제곱킬로미터로 했는데 실제로도 3천 제곱킬로미터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사실을 그 문제 제기됐던 것들을 모두 인정하는 일종의 사과 성명을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신빙성이 굉장히 떨어지네요. 네, 그렇죠. 일단 사실 팩트가 다르니까요. 예. 그리고 또한 네덜란드 국토 면적의 약 55%가 해수면보다 낮으며 또 국내 총생산의 그 65%가 침수 위험 지역에 직면한 저지대에서 나온다. 그래서 네덜란드가 엄청 위험한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 네덜란드 정부는 그 우리나라 면적의 26% 정도만 해수면 그 아래에 있다. 그러면서 IPCC 측에 해명을 요구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사실 이쯤 되면 이 IPCC 보고서나 관련 연구에 대해서 신뢰도가 무척이나 떨어졌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된 원인을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네, 이 시간에도 몇 번 이런 문제들에 대해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과학 연구에 있어서도 이 자본이 갖는 힘이 굉장히 막강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연구의 진실성보다는 어떻게 경제적이거나 자본적인 관점에서 볼 수가 있는데 뉴욕타임즈는 그 IPCC의 의장인 인도인 과학자 라젠드라 파차우리와 또 그가 소장으로 있는 또 단체가 있거든요. 그 에너지 자원 연구소가 있는데 그 연구소에서 빙하 연구 분과를 책임지고 있는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히말라야 빙하 엄청나게 녹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그 시에드 하스나인이라는 과학자에게 주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뉴욕타임즈 말로는 그들이 그 뉴욕의 카네기 재단과 유럽 연합으로부터 한 50억 원의 그런 연구 자금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검증되지 않은 뭐 2035년 히말라야 빙하 소멸설 이런 것들을 유포했다 이렇게 좀 뉴욕타임즈는 얘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또한 그 IPCC의 조직에 대한 문제를 들 수 있는데 이 조직은 어떻게 보면 과학자들로 구성되어 있을 것처럼 생각되지 않습니까? 기후 관련된 협약들을 이제 준비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자연과학자 외에도 뭐 사회과학자들이나 뭐 정부 관료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는 집합체입니다. 그러다 보니 일종의 기후의 불확실성 같은 경우 굉장히 면밀하게 봐야 되는데도 뭐 사회과학적인 요소들이나 정책적인 그런 비과학적인 요소들이 개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유엔 연합 그러니까 세계 연합 산하에 있는 조직인데도 이렇게 돈 문제 때문에도 예민하군요. 게다가 이게 비과학적인 연구로 대충 짐작해서 하거나 아까처럼 숫자가 틀린 경우도 많고요.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그렇다면 도대체 뭐가 맞을까요? 이 사람 말이 맞을까요? 저 사람 말이 맞을까요? 예, 사실 그런 과학자는 일부에 불과할 것이라고 생각되고 그와 관련된 사실은 다양한 연구들이 온난화 검증을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지구 온난화를 음모론 입장에서 보는 것은 좀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온난화 오히려 음모론을 뒷받침하는 연구들이 석유 회사의 로비를 통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온난화는 거짓이다라고 막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석유 회사가 그런 석탄 회사나 이런 사람들이 로비를 하는데 앞서 1990년대 나사 연구원 인터뷰를 아까 그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우리나라 기자가 취재한. 그런데 나사에 그리고 지금 다른 기후학자인 제임스 헨스는 오히려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1988년에 그런 350 ppm 정도로 돌아가지 않으면 오히려 이번 세기에 최소 6도까지 기온이 상승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같은 나사의 학자인데요. 이는 오히려 IPCC가 주장하는 450 ppm보다도 낮은 수치로 아주 더 강력하게 그 온난화의 위험성을 주장하는 그런 경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각자의 이권도 달려 있는 것 같고 정확한 부분이기도 하고 또 굉장히 민감한 문제잖아요. 이렇게 그렇습니다. 지구 온난화에 관련된 민감한 문제를 다룰 때 어떤 보도 형태를 취해야 되는지 그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예, 그 여기서도 중요한 점은 좀 선정성을 피하고 좀 과학성을 강화하는 아주 이제 뻔한 얘기입니다. 지구 온난화 관련 중은 좀 극단적인 예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뭐 뒤에 이제 북극곰도 있지만 혼자 이렇게 매달려 그 얼음에 있는 북극곰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을 이제 온난화를 경고하는 그런 것
것들을 좀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런 다양한 온난화 혹은 그런 것들에 대한 반론 이런 것들을 검증 없이 보도하게 되면 그 오히려 음모론자들 지구 온난화 음모론자들의 반박 기회가 되긴 합니다. 그래서 과학의 주장과 연구 속에서도 그 이면에 어떻게 보면 정치와 자본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맥락적으로 읽어낼 수 있는 심층적 보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사실 표면적으로 보지 말고 조금만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게 정치나 돈의 흐름 때문에 영향을 받았구나 알 수 있는데 그걸 사전에 하지 않고 그냥 내보냈기 때문에 더 자극적이고 그걸 보는 국민들은 더 혼란스럽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과학 연구에 있어서 자본은 반드시 필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서 연구의 진실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겠는데요. 특히 지구 온난화와 관련해서 다양한 논란이 있는 만큼 언론에서 연구 이면에 나타난 움직임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공공미디어 연구소 이경락 박사와 함께 이야기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